이번에는 이제 저희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 들어가는 이제 가나슈 가나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약간 초코 크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소위 저희가 이제 포레스트나 이런 거 할 때 소위 사용하는 초코 크림 같은 경우는 생크림에 코코아 파우더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 할 거는 저희 가나슈. 이제 저희 나라는 지금 마카롱을 예로 들면 마카롱에 이제 버터크림이 많이 샌드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크림이 이제 가나슈죠. 초콜릿 가나슈 크림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들어가고, 근데 저희 나라는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버터크림이 샌드가 된 소위 뚱크라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카롱 아이템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데블스 푸드 케이크 저희 시트를 만드는 거 보셨듯이 굉장히 좀 묵직해요. 묵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맛은 묵직한데 식감 자체는 묵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약간 라이트한 크림보다는 이런 묵직한 초콜릿 가나슈가 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는 이 가나슈 크림을 많이 샌드를 하고 겉면에 아이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먹고 있고요. 약간 올드한 이름이기도 해요. 이 데블스 푸드 케이크라는 게 올드한 이름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샌드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스펀지 자체, 케이크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나슈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가나슈에 저희 사용할 재료는 이렇게 초콜릿 커버처, 다크 초콜릿 커버처와 생크림, 그리고 약간의 버터, 그리고 조금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를 조금 넣을 거예요. 그릭 요거트를 넣을 거고, 가나슈는 간단해요. 그냥 저희 나라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냥 생크림을 끓여서 커버체에 넣고 바믹서를 사용해서 웽 하고 돌리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가나슈를 만드는 형태. 하지만 원래 이제 가나슈 같은 경우는 초콜릿도 이제 외국의 유명한 초콜릿 학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할 때는 초콜릿 이 가나슈를 만들 때도 이 커버처를 템퍼링을 해요. 템퍼링을 하고 생크림 온도도 이 템퍼링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온도를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유화를 시켜요. 마믹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무주걱을 사용해서 유화를 시켜요. 근데 물론 바믹서를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 저희가 템퍼링이라고 하면은 초콜릿 봉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초콜릿 데코레이션을 만든다거나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이제 소위 쉽게 해서 초콜릿의 광택이 나고 지방이 빠져나오는 겉으로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블럼 현상이 안 생길 거고 바삭바삭 이렇게 부서질 거고요. 근데 이제 템퍼링 가나슈 만들 때 템퍼링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유통기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미치기 때문에 템퍼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초콜릿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리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매번 소비가 되기 때문에 템퍼링 하거나 그러진 않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녹이고 섞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초콜릿을 어느 정도 살짝 녹일 거예요. 살짝 녹일 거고, 보통 템퍼링 할 때 보면 온도를 뭐 다크 같은 경우는 45에서 50도 사이 구간에서 녹이고 다시 29에서 30도 정도, 27, 29 사이로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30도, 31도. 물론 초콜릿 브랜드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온도 구간 사이에서 초콜릿 템퍼링을 거치는데, 저희는 가나슈 만들 때는 템퍼링은 하지 않고 초콜릿 온도만 저희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중탕불에 올려서 일단 초콜릿을 먼저 녹여보도록 할게요. 생크림은 초콜릿을 한 30도 중반 정도 온도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생크림도 마찬가지로 30도 중반 정도까지 온도를 조금 올린 다음에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멜팅된 버터를 넣고 유화를 시킨 다음 그릭 요거트를 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초콜릿을 중탕을 시킬 때는 물이 끓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 중탕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일반적으로 가나슈 만들 때 보면 버터가 뭐 들어가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크림 형태로 사용할 가나슈라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버터가 들어가고, 너무 이 가나슈도 진하고 시트도 맛이 좀 강하다 보면 조금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또는 뭐 사워 크림을 살짝 넣어도 돼요. 넣고 맛에 좀 진한 맛을 좀 중화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온도를 적당히 세팅해 주시고 나서 초콜릿 중탕을 진행하면 됩니다. 초콜릿 중탕할 때는 처음부터 마구마구마구 젓지 마세요. 젓지 마시고 벽 쪽으로만 살짝 붙여 놓으시면 이 볼 자체가 뜨거워지면서 초콜릿이 자연스럽게 녹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녹고 초콜릿이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 녹았을 때 그 녹여져 있는 초콜릿을 녹여지지 않은 컵워치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녹이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초콜릿에 어떤 큰 영향도 가지 않고 이제 무리한 영향이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고 흐름성이 좋은 초콜릿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중간에 들어서 물 온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온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굽는 케이크 아이템들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나 제공이 되고 있고, 아니면 그 아이템을 응용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뭐 약간 시그니처 같은 이름들을 부여하는 거죠. 이름을 붙여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이제 구운 과자의 어떤 대부분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90% 이상의 품목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업에 이제 구운 그런 베이커리 구운 케이크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들어서 물이 너무 과하게 끓고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초콜릿이 한 3분의 1에서 반쯤 녹았을 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녹아있는 초콜릿에 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 자체로도 초콜릿이 충분히 녹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초콜릿을 100% 녹이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녹이게 되면 온도가 아마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생크림과 초콜릿의 온도를 30도 중반 정도 아니면 중후반 정도 맞춘 다음에 저희가 섞을 텐데, 너무 한 번에 다 녹인 다음 내리면 온도를 다시 내리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녹았다고 하면 꺼내서 이 자체 열로만 녹이셔도 충분히 초콜릿이 녹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초콜릿 덩어리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현재 온도를 쟀을 때 45도 정도 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체 열로도 아마 충분히 녹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크림 온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초콜릿이 이제 온도가 좀 과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중탕물은 옆에 두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온도계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실수할 일도 없고 정확한 온도 구간을 원하는 대로 맞춰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온도계를 항상 좀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게 작업성도 좋고 효율성, 그리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생크림 온도를 30도 중반까지 올리겠습니다. 초콜릿은 이제 거의 90% 이상 녹아 있고요. 자, 생크림도 30도 중반에 세팅이 됐고요. 초콜릿 녹인 곳에 덩어리가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약간 잔덩어리들이 있다면 이렇게 벽에 붙여서 이렇게 으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콜릿은 다 녹아 있고 현재 온도가 37도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생크림을 넣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생크림을 천천히 넣으면서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온도가 이제 30도 중반 세팅된 상태고요. 계속 공조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유화가 될 수 있도록. 보시면 가운데는 광택이 나고 끝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우유 부분들 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어주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플라스틱 볼에 옮겨서 버터를 섞고 핸드 믹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온도가 32도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버터를 넣고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준 다음에 핸드 믹서를 사용해서 한번 믹싱 해 보도록 할게요. 핸드 믹서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막 휘젓다 보면 거품이 과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붙여 놓으시고 거품이 나지 않게 저속으로 유화를 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유화가 될 수 있도록 핸드 믹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거품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믹싱을 큰 동작으로 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슈가 중간중간 공기가 들어가서 되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크게 휘젓지 마시고 버터만 가볍게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약간 중간 정도 속도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준비된 요거트 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가나슈는 풀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드러운 이제 크림, 초코 크림 완성되고, 현재는 약간 부드러운 상태예요.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좀 단단함을 잡아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슈 작업까지 마쳤는데, 자, 가나슈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초콜릿의 상태. 초콜릿의 일단 온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의 온도, 그리고 이 두 제품들을 섞고 나서 유화를 얼마나 잘 시켜주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핸드 믹서를 사용해서 유화를 시키는데 거품이 과하게 나지 않게. 거품이 과하게 나면은 중간중간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식감 자체가 되게 좀 가벼워져요. 가나슈를 만든 이유는 묵직한 느낌의 크림, 맛과 크림을 얻기 위함인데 이제 그런 장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버터는 반드시 멜팅된 버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뜨거운 생크림을 끓여서 그냥 초콜릿 커버처에 넣는 저희 옛날 방식으로 할 때는 아마 전체적인 초콜릿과 생크림의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때는 단단한 버터를 넣어도 아마 충분히 녹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초콜릿과 생크림의 온도를 30도 중반 후반 사이에서 세팅해 놓고 했기 때문에 버터가 단단하면 버터가 녹질 않아요. 그래서 버터도 멜팅된 버터 상태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트, 그릭 요거트인데 묽은 요거트는 안 돼요. 넣더라도 그릭 요거트나 사워크림 정도 돼야 돼요. 수분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거고요. 넣고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가 이제 이렇게 광택이 나고 부드러운 상태. 떴을 때는 큰 덩어리로 뚝뚝 떨어지는 정도. 하지만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약간 크림 형태, 저희가 이제 뭐 샌드를 하거나 아이싱을 할 수 있는 크림 상태까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저희 구워놓은 시트와 함께 샌드와 아이싱을 진행하겠습니다.